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벌써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를 선정했습니다. 요즘 핫한 작가님이시죠. 특히나 보수 우파계에서 심규진 교수님이 핫한 작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규진 교수님의 대표작으로서는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K드라마 윤석열, 계엄에서 탄핵을 거쳐 부활까지 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하이퍼젠더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하이퍼젠더에서 심규진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퍼젠더를 추천해준 추천의 글입니다. 추천사, 가장 먼저 우리 진짜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법치와 상식, 자유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깨어나 행동하는 국민들입니다. 특히 자유수호와 주권 회복을 위해 일어나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행동은 유튜브와 SNS로 확대되며 디지털 의병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상식과 공정을 위한 저항으로 풀어낸 심규진 교수의 통찰은 청년 세대의 정치적 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청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싸움은 자유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손을 맞잡는 책임과 연대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윤석열 드림. 우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비 같은 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론장은 오랫동안 좌편향된 제도와 프레임 속에서 우파가 스스로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밀려왔습니다. 그 사이 젠더 갈등은 이념보다 더 깊은 균열로 자리 잡았고 2030 남녀의 분노는 정치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심규진 교수는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우파 담론의 지적 설계자로서 잃어버린 논리와 새로운 언어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이퍼젠더는 이러한 역할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업입니다. 이 책은 남녀 대립의 오래된 프레임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시민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젠더 문제를 다시 설계합니다. 급진 페미니즘과 역차별 논쟁, 군복무와 여성 징병제, 각종 할당제 논란, 여가부 문제, PC, 정체성 정치의 세계적 확장까지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구조를 실증적 데이터와 사회 심리적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해부합니다. 무엇보다 2030 세대를 그저 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 주체로서 진지하게 바라보며 왜 지금의 청년들이 이토록 크게 분노해 왔는지를 묻습니다. 저자는 성평등을 다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의 성평등이 종종 한쪽에게는 특혜의 성평등으로 다른 한쪽에게는 부담의 성평등으로 체감돼 왔음을 짚어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책임의 성평등이라고 제시합니다. 군복무, 세금, 가족 돌봄, 노동규칙을 설계할 때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함께 질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파가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으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핵심 가치, 자유, 공정, 책임을 명료하게 복원해 줍니다. 하이퍼젠더는 편하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익숙한 상식과 구조를 흔들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젠더 갈등도 세대 갈등도 우파의 미래 담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담론 지형에서 우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말 그대로 한 줄기 담비 같은 책입니다. 분노 이후의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정치적 갈라치기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 계약을 쓰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가 다시 사유하고 다시 언어를 갖추길 바라는 이들에게 하이퍼젠더를 강력히 권합니다. 2030의 부상, 정치의 회복.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죽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정치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작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지, 또 상호 간의 이해가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지, 사회 질서는 바로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볼 때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기점으로 국민의힘과 그 지지 세력은 목소리를 죽인 채 스스로를 단죄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들은 친계엄과 반계엄, 친탄핵과 반탄핵으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세력들을 살라미식으로 분절하면서 상대방에게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을 계속해오는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이런 내부 논쟁은 소득 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된다. 계엄이 옳았던 것인지 탄핵이 적절했던 것인지 지진 때가 갈리는 지진 단층선만큼이나 선명하고 날카롭게 서로를 분리하고 있으며 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그 지지 세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1994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 정부가 실시한 DADT,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벤치마킹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당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특히 미국의 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 클린턴 정부는 정답이 없는 군대 내 성적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묻지도 말고 답변도 하지 말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해 군복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이 군인의 성적 정체성을 조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DADT의 핵심이었다. 어쩌면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는 것 역시 서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게 하는 DADT 정책이 맞을런지도 모르겠다. 심규진 교수의 하이퍼젠더를 읽으며 붕괴된 보수정치 세력의 재기와 관련한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DADT였다. 심 교수의 책에서 주목한 부분은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이었다. 실제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2030 세대는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를 형성하면서 우파 정치의 중요한 기둥으로 우뚝 섰다. 지금까지 포퓰리스트적인 정권들이 여성 할당제 등을 제시하면서 특정 성의 지지를 얻어왔다면 정치적으로 각성한 신청년들은 지역과 성별을 초월해 특정 정치 세력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세력의 희망이 이 새로운 신청년 세대에 있다는 분석이다. 심규진이 제안하는 하이퍼젠더는 정체성 정치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에 중심을 두면서 젠더가 아닌 시민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국익에 동등한 주체로 남성과 여성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이다.
기성 정치가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 영남 대 호남, 남성 대 여성, 가해자 대 피해자 등으로 양분하는 정치였다면 하이퍼젠더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성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작업이 대한민국 역사의 이 지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2030의 정치적 각성과 부상이다. 2030 신청년들은 물론 앞선 세대들도 하이퍼젠더에서 통찰의 실마리를 얻기를 바란다. 우리 세대의 언어로 쓴 새로운 사회 계약,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 공정, 상식을 말하면 꼰대 취급받고 군대 젠더 안보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극단으로 낙인 찍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권조차 2030의 분노와 피로를 이해하기보다 이용하려 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하이퍼젠더를 읽으며 드디어 우리 세대의 언어로 쓰인 책이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2030 남녀를 갈라쳐야 할 표가 아니라 함께 국가를 책임질 시민으로 바라본다. 군대와 여성 징병제, 여가부와 할당제, 반중 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까지 우리가 매일 온라인에서 싸우고 토론하던 주제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례, 그리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언어로 친절히 정리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자가 세계 정치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2030을 읽어냈다는 점이다. 유럽 우파의 부상과 스페인의 경제 실험, 북유럽의 여성 징병제, 트럼피즘의 구조 개혁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보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고립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유시민과 같은 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분명히 보여준다. 권리에는 의무가, 혜택에는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상식을 하이퍼젠더라는 개념으로 다시 세워준 것도 인상 깊었다. 남성과 여성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떠받치는 동등한 주체로 재정의하는 시도는 젠더 갈등을 극복할 유일한 출구일지도 모르겠다. 정치가 프레임의 싸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국민은 이미 한 발 앞서 나아가 있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2030이 보여준 정치적 각성, 광화문과 서초 거리에서 터져나온 목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펼쳐진 팩트 전쟁과 서사 재구성의 힘. 이 책은 그 국민, 특히 2030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현상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에서 시작된 우파 재편 지도를 비롯하여 광주를 향한 새로운 시선, 이준석 의제의 흡수, 그리고 식물성 우파에서 동물성 우파로의 전환까지 한국형 실용 보수의 10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거창한 이념의 개조가 아니라 이미 체감하고 있는 변화를 정치적 언어로 번역해내는 작업인 셈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이 책이 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 보수는 더는 과거의 유산을 부끄러워하거나 좌파의 언어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본연의 장점, 자유, 성장, 공정, 책임이 2030의 감수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책임있는 성평등을 믿는 모든 청년과 독자에게 하이퍼젠더를 자신있게 권한다.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읽는 역사의 눈, 전한길 뉴스 대표. 네, 전한길 강사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보수 우파계의 귀중한
아주 소중한 분들께서 모두 다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정말 좋은 책이라 확신이 듭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냉전과 분단, 386과 2030, 보수와 진보, 우리는 늘 갈등의 최전선에서 살아왔다. 지금의 젠더 갈등도 언젠가는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장면이 혐오의 기억으로 남을지, 갈등을 넘어선 경험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이퍼젠더는 이 문제를 단순한 남녀 싸움이나 진영 간 구호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역사 강사의 눈으로 보면 한국 현대사가 만든 세대 계층 젠더 구조 위에 오늘의 갈등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차근히 보여주는 시도다. IMF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 부동산 교육 취업의 압박 속에서 성장한 청년, 온라인 공론장과 실시간 여론 변동을 겪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속에서 젠더 문제는 정책 논쟁을 넘어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역사는 묻는다. 왜 어떤 시대에는 계급이, 또 어떤 시대에는 이념이나 젠더가 전면으로 떠오르는가? 하이퍼젠더는 세계 정치의 흐름과 한국의 특성을 함께 놓고 이 질문을 살핀다. 그래서 한 진영의 주장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료이자 분석서에 가깝다. 이 책의 장점은 감정보다 구호보다 맥락을 보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너는 어느 편이냐를 먼저 묻지만 역사는 당신이 선 자리 뒤에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 책은 2030 세대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경험과 서사를 공유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며 동의하든 말든 내가 싫어하던 그 입장의 배경을 한 번쯤 들여다보게 만든다. 나는 사과는 달라도 팩트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젠더와 세대를 보는 관점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과 자료가 존재하는지는 냉정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이퍼젠더는 자신이 선 위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상대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언론이 놓친 청년 세대의 신호. 이영풍,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회장. 지난 몇 년 뉴스 안팎에서 공정과 혐오라는 말이 난무했지만 공정이라는 말은 진영에 따라 다르게 쓰였고 혐오라는 말 역시 상대를 침묵시키는 낙인이 되기도 했다. 공영방송은 격렬한 갈등을 중계 검증하기보다 때로는 특정 진영의 언어를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 젠더와 세대, 이념과 계층 갈등이 섞인 대형 사건에서 뉴스는 되레 갈등을 부추기곤 했다. 하이퍼젠더는 젠더 문제를 남녀 싸움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는다. 대신 정체성 정치, PC 권위주의, 급진 페미니즘이 어떻게 2030 세대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는지,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을 포함한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면으로 묻는다. 언론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이 책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책은 데이터와 사례로 2030 세대의 변화를 설명한다. 낙인 찍기식 여론몰이가 아니라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거리 집회, 그리고 공영방송 뉴스를 오가며 형성된 2030의 정치의식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여준다. 또한 우파 내부를 향한 질문도 피하지 않는다. 보수는 왜 청년을 잃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공허한 구호가 아닌 정책과 서사로 답하려 한다. 복지에서 기회로, 시혜에서 공정 경쟁으로, 보수 정치의 언어를 바꾸자 하는 제안은 언론이 던져온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저자가 제시하는 하이퍼젠더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부추기는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동등한 책임을 전면에 세우자는 제안이다. 권리와 의무의 대칭, 공정과 책임 헌신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비판해온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젠더와 세대 갈등이 첨예한 지금, 공영방송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어느 한쪽의 언어를 대신 읽어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사실 데이터 원칙 위에서 부딪히게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하이퍼젠더는 갈등의 언어를 반복하는 책이 아니라 갈등을 해석하고 토론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책이다. 언론이 놓친 청년 세대의 신호를 읽어내고 편파와 낙인, 침묵 강요를 넘어 다시 공론장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젠더와 세대 이슈는 앞으로도 한국 정치와 언론의 구조를 바꿀 핵심 변수다. 그 논쟁 가운데 하이퍼젠더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동의하든 반대하든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어도 상대의 논리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부터 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 전략적 보수로. 김성원 그라운드C 대표. 네, 우리 보수 우파의 정말 간판 스타죠. 김성원 대표님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심규진 교수님도 김성원 그라운드C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서구적 정치적 올바름은 현대인들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웠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유럽의 우파 정치의 부활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에도 폭력적인 정치적 올바름이 작동하고 있다. 반중을 하면 혐중이 되고 선거와 국민 주권을 얘기하면 음모론이 된다. 역사관은 뉴라이트로, 보수적 견해는 극우로 매도된다. 이런 상황에서 심규준 교수가 깊은 통찰과 유려한 필체로 한국의 보수, 특히 2030 청년들의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좌파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갈등이 아닌 조화로. 김찬혁 이대남의 우회전 대표. 하이퍼젠더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체성 정치의 흐름, PC 논쟁, 성별 및 세대 갈등, 청년 세대의 정치적 전환을 실증과 사례로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시대적 변곡점 위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곳곳의 이야기만이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실제 학교, 사회 미래 생활을 위해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하이퍼젠더 저자는 다양성, 소수자 인권, 젠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성취가 어느 순간부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대상이 된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 사회생활 속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만 보더라도 특정 입장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이견은 혐오나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러한 갈등만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반발은 비공개적 공간에서 더욱 거칠고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현장 모두 깊게 경험해온 하이퍼젠더의 저자 심규진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2030 세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2030 세대의 갈등을 야기하는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갈등으로 극단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을 존중하며 하이퍼젠더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갈등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별 간 혐오가 아닌 조화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통찰.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떤 시대건 청년들은 늘 기득권에 저항해왔다. 때묻지 않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주류 세대의 독주를 막는 견제구로 작용했고, 장강의 뒷물이 자연스럽게 앞물을 밀어내듯 세대 교체의 사명을 달성하고 역동적인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다. 단기간 고도 성장을 달성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대로는 더 선명하고 첨예하게 작동한다. 젊을 적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산업화 세대를 밀어내고 주류 세력으로 자리한 86세대는 철저히 기득권의 언어로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계약, 신규 채용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호봉제 폐지 없는 정년 연장, 젊은 남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청년 세대를 갈라치는 젠더 정책, 민주화 서사만을 성역화하는 악법 등 현재의 풍요를 위해 미래를 담보잡는 망국적 통치가 청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은 깨어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청년들 역시 좌파 세력을 거부하고 보수 진영을 지지하지만 그 지지세가 정당까지 생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위기에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젠더다. 결과가 공정할 수 없다면 경쟁의 과정만이라도 공정하게 만들어달라는 청년들의 절규, 그 울분과 응어리를 이해하고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차세대 리더가 된다. 그러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퍼젠더의 깊은 통찰에 경의를 표하며 추천하는 이유다. 변화를 읽은 눈, 시대를 꿰뚫는 통찰, 이해준, 해준TV 대표.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좌포티, 티포티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기성 좌파 정치의 행태는 하나의 인터넷 개그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20대는 정치적 관심도 높고 팩트와 프레임을 구분하는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하이퍼젠더를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건 심규준 교수는 이 변화의 흐름을 2030보다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밈, 데이터 분석, 대중정서, 세대 정치를 아우르는 그의 시각은 단순한 학문적 분석을 넘어섭니다. 심규준 교수는 한 시대의 정치판을 단순히 해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실전형 분석가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룬 20대의 정치적 각성, 기성 언론과 정치 구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프레임 전쟁을 설명하는 방식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저 같은 20대 유튜브에게도 이 사람은 진짜 현장을 알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도 역시 심 교수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20대가 윤 대통령에게서 느낀 진짜다라는 감정, 국가를 먼저 두고 본인의 위험을 감수한 결단에 담긴 진정성, 그리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바로잡는 리더십이 왜 2030에게 특별한 울림이 되었는지를 학문적 언어로 그러나 현실감 있게 설명해냅니다. 심 교수의 가장 큰 강점은 현실의 흐름을 놀라운 통찰로 정리해내는 능력, 그리고 진영과 세대를 넘어 공통의 감각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시야입니다. 그의 글은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열하고 흩어진 시대의 신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젠더는 기성세대에게는 지금의 시대를 다시 이해하는 안내서가 되고 2030에게는 자신들이 왜 그 감각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심규준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성 중 한 사람이며 이 책은 앞으로도 오래 읽힐 정치 분석서의 기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준TV의 이름으로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네. 심규준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오늘은 추천사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보수 우파의 스타들이 추천사를 다 써주셨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